이번에는 장애인 스포츠, 아니면 장애인 체육, 장애인 신체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희도 좋은 운동장의 회사를 통해서 장애인들 운동시키지만은 이용러 박사님께서는 지금 스포츠센터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센터를 하나 크게 이제 여시고서 이제 운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사실 이게 저희도 계속 고민인데, 장애인을 운동시키고자 했는데 장애인이 잘 안 모여요. 운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장애인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는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럴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제가 센터를 한 지 4개월 정도가 됐는데 실제 경추장애인들이 운동률가 상당히 높아요. 운동 효과가요? 아니요. 운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욕구가. 굉장히 많고, 일반 흉수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 필요성은 느끼는데 일단 그들이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큰 차이가 없고, 또 하나는 이제 가만히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장애인 쪽에서 한 40년 되신 연대의 교수님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오픈을 하면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정말 운동하도 못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장애인들에게 그걸 해야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있다고 하는 말이, 이 박사 와가지고 절대 무리를 하지 마라. 무리를 하는 순간 여기는 운동하는 장애인들이 없다. 그러다 보니 저도 그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래도 제가 장애인인데 장애인들에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복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요? 그럼 비장애인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이 내가 골프를 한번 쳐가지고 선수로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은 장비를 다 사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장비들. 근데 장애인들은 장비를 다 줘요. 장비를 준다? 예. 네. 그리고 돈까지도 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귀한 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복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장애인들은 가가지고 뭐 운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모든 것들이 다 무료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오픈하기 전에 페이스북에다 글을 딱 쓰니까 막 장애인들이 막 서로 오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얘들이 지금 공짜로 하는 걸 알고 있구나. 물론 공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가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전문 PT 스튜디오다. 좋아요도 안 누릅니다. 그렇게 오려고 했던 와가지고 막 뭐 저 가르쳐 테니까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지금. 다시 정리하면은 정부에서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는 거에서 너무 모든 걸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런 거 실제로 운동을 하는 그런 곳에 돈을 내고 운동을 할 생각은 아예 안 한다는 거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우리도 좋은 운동장에 회사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체육 수업이나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면은 주변에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돈 다 받고 해야 된다고, 무료로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깔보고 저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맞아요. 이런 그런 식으로 겁니다. 생각을 한다고 돈을 받으라고. 그래서 1년은 또 받아보려고 막 가격 정책도 만들고 그랬어요. 네. 그런다고 또 장애인들이 오는 것도 아니야. 무료로 해도 안 와. 유료로 해도 안 와. 그럼 우리 프로그램이 나쁜 건가? 막상 해보면은 다 미친 듯이 좋아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안 오고 저렇게 해도 안 와. 그러면 차라리 무료로 하겠다. 지금은 그냥 무료 정책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도 섞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뽑는 걸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피보팅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그런 심리는 저도 조금 느끼긴 해요. 네, 장애인분들이 돈을 내는 거에 굉장히 좀 인색한 부분들이 있고, 측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참 이 장애인 스포츠 쪽에는, 그러니까 시장을 형성하기에는 좀 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정말 고민인 경우가 많아요. 저희 목표는 사회적 기업이 그냥 제가 교수하면서 그걸 만든 게 무조건 많은 장애인들을 운동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냥 딱 했기 때문에 장애인이 운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유료건 무료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유료를 해도 안 되고 무료를 해도 안 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진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사항으로 하기에는 또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시면 아무래도 비장애인에 비해서 사회적 참여가 분명히 제한되는 부분들은 많고, 우리나라 특성상 아직은 적극적으로 동일하게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에 환경이 사실 좋지는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초수급 대상자분들도 많으시고 제 외래에 오시는 어떤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0대 정도 됐는데 경제 활동 아예 안 하시고 부모님이 뭐 지금까지 계속 뭐 일을 하신다 이런 하소연을 좀 하긴 하시거든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나 개인의 의지만이라고 또 치부하기에는 분명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심지어는 저희 쪽에 와서 운동을 하면 1시간에 10,000원씩을 주는 이벤트도 했었어요. 네. 네, 어떻게든지 많이 운동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막 연극이 끌어들여가지고 했는데 안 와요. 제 생각에 이제는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서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냥 비장애인도 운동하기 더럽게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네,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네. 그냥 운동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이 20-30%는 운동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 이용호 박사님 뭐 다치거나 안 다치거나 간에 그 병원에서조차도 운동을 뭐 이래저래 운동을 시작하시고, 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운동을 안 좋아하는 장애인도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핑계, 비싸서 장비가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운동하고 땀 흘리고 난 이런 것 때문에 운동을 안 할 이유는 100가지를 되는데 결국 운동하기 쉽지 않은 거야. 저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 것들이 그 원인이 병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방금 비슷한 말씀을 사실은 뭐 같은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식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척수 손상 환자가 결국에는 처음 속해 있는 기관은 병원인 거고, 그렇죠. 그 병원에서 진단과 어떤 뭐 결과 이런 것들을 통보받았을 때 적어도 당장은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외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 또는 이런 걸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료진들이 조금 더 홍보하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우리도 뭐 운동 싫어하더라도 헬스장에서 친구랑 같이 가면 조금 더 재밌고, 뭐 하다못해 거의 뭐 수다만던 것 같지만 러닝머신 조금이라도 해고 이런 것들처럼 병원에서 환자들이 처음 접한 기관에서 의료진이 어떤 권유를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이러면 서로 장애인들끼리 좀 이끌어주고 이런 분위기 같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그런 사회적 기업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환경들을 조성해주면 결국에는 그 부분이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스타트는 병원에서 먼저 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의 문제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병원에서 이제 2달 있다가 이제 다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결국 운동 안 하기 때문에 병원을 전전하잖아요. 이미 그때 정신이 다 그쪽으로 가버려요. 운동은 병원에서 못하게 하지, 다른 병원 가면 운동시설 없지. 그러면 속된 말로 나쁜 표현으로 이제 논폐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고 이런 거에 길들여진, 그게 지금 재활난민이 보통 한 척수가 평균적으로 지금 30개월 정도를 생활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습관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또 수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했던 것처럼 그런 시설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또 누군가가 하게 되면은 그런 군중의 심리가 뭐 할 게 없으니까 가가지고 움직이다 보면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네가 이렇게 되고 뭐 근육이 많아지면 뭐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 시발점은 저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병원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 한 2-3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게 장애인이 건강에 대한 교육을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매일 체중 재면서 뭐 좀만 늘어나고 내가 운동을 일주일 동안 안 했다 그러면은 내가 내 몸한테 미안해서 억지로 가서 뭘 뛰기라도 하고 억지로 뭐 윗몸 일으키라도 하고 억지로 하는 운동들이 조금씩이라도 있는데, 저는 장애인분들 중에 그렇게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좀 너무 낮다고 생각해요. 운동하라고 한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병원에서부터 이제 당신은 뭐 이제 어떻게든지 운동을 해야 된다. 당신한테 운동이 더 중요하다. 비장애인보다 운동이 더 중요한 게 장애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지 내가 운동을 안 하면 내 몸한테 미안하고 뭔가라도 좀 더 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기 몸에 대한 죄책감, 내가 내 몸을 내버려 운동을 안 해가지고 내 몸이 안 좋아진다는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게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제 사실 롤모델도 저는 중요할 거라고 롤모델 생각이 중요하죠. 되는데, 네. 우리가 뭐 롤모델 같은. 네, 이제 롤모델들이 이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비록 장애인이지만 어떻게 멋진 모습을 가꿀 수 있는지를 조금 홍보가 인식이 되면, 요새 사실 네. 한 사람들이 좀 감성 마케팅에 많이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뭐
젊은 친구들 바디 프로필 찍는 것들도 사실은 SNS 통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는 몸을 보여주고 이러면 나도 좀 따라가게 되고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아직 장애인들 쪽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도 조금 없어서 예.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좀 더 홍보들이 이루어지고 하면 조금 더 젊은 친구들 위주로 좀 개선이 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롤모델 듭니다. 예. 스포츠 선수 많이 나와야죠. 그렇죠. 신체적인 스포츠 운동에 관련된 신체 활동에 하는 롤모델은 결국 스포츠 선수잖아요. 네. 예. 제가 아는 휠체어 타는 그 중학생 친구도 야 너 휠체어 레이싱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서울시청 감독님한테 이제 하는데 그 감독님이 좀 퍼포먼스를 했는지 밑으로 딱그 멋진 역삼각형의 등짝을 보여주면서 휠체어 레이싱을 한번 해준 거야. 얘가 그거에 뿅 가가지고 지금 휠체어 레이싱을 하는데 지금 유망주거든. 멋있는 장애인들이 인재 장애인을 가진 사람들한테 좀 짠 하고 나타나줘가지고 이렇게 운동하자, 이렇게 몸 관리하자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 남자친구한테 경기하는 모습 보고 반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 반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들을 마케팅을 할 때는 막 조단이 막 이렇게 뛰고 있는 거를 로고로 만들어 그런 멋있는 모습들이 있잖아. 그런 모습들을 미디어를 만든 사람이 잡아내야 되는데 장애인 스포츠 선수를 미디어에 홍보로 쓰는 사람들은 그냥 서 있는 거야. 그냥 휠체어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고 멋있는 모습은 아니거든. 이 진짜 예. 뭔가 액티비티를 막 할 때 그 막 와 하고 탄성이 나오는 그런 자세를 그 사진을 찍는 사람이 그걸 알고 찍어야 되는데 장애인 스포츠라는 거를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의족 나오면 됐지 뭐 휠체어 탔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장애인 스포츠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으면 와 진짜 저걸 하네 막 그렇죠. 이런 네, 맞습니다. 저걸 하네라는 그 순간을 포착을 딱 찍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이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죠. 그저 그냥 장애인이다 그러면 장애인 스포츠 선수다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다치셨어요? 힘드셨겠네요. 그렇죠. 어려운 것만 주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감성을 자극하는. 눈물만 끌어내려고 하지 저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실상 지금 노라가 했던 것처럼 저도 보게 되면은 장애인들이 스포츠하는 활동을 하는 애들은 거의 사귄다. 멋있어요. 네. 울어? 네. 그냥 일단 스포츠 하면은 일단 자신감이 생기거든.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훅 하고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스포츠 하고 경쟁하고 거기서 이겨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몸에서 이제 자신감이 쿵쿵쿵쿵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자신감이 나오게 네. 되면 이 사람들 그 모습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일상생활에서 그냥 탁탁탁탁 나오고 네. 비장애인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은 그리고 이제 박수 치면은 그런 장애인분들도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제 그게 이제 롤모델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직 그런 롤모델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스포츠 스타에 의해서 뭔가 하나가 열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빨리 하나 만들어야 돼. 그렇죠. 스타 마케팅을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는 거죠. 용로 박사님 이미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가장 앞서. 만드시고 계시면 저희 열심히 따라가요. 네, 좀 더 다양한 스포츠를 발굴해가지고 병원에서부터 네. 장애인에게 당신은 이런 스포츠가 좋습니다. 라고 뒤에 진료실에는 뒤에 막 그런 스포츠 스타 사진들이 붙어 있고 그렇죠. 네, 그런 TV에 장면들이 동영상 보이고 시청하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진료 보는 곳 자체가 장애인들의 신체 활동을 막 유발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지고서 진료를 보면은 장애인으로 탄생한 순간이잖아요. 네. 탄생한 순간부터 그런 분위기를 잡아주면은 그리고 내보내 주시면은 저나 이용로 박사님이 열심히 또 떠오르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가 열심히 네. 이제 운동을 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원 측에서 잘 인식 개선을 하고 교수님께서 인프라를 잘 제공해 주시고 이제 스타를 만들어 주시면 이제 가장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우리도 열심히 해야 좋은 운동장이 재활병원급에 들어가서 거기서 환자들 병원에 투포한 막 네. 창 던지고 막 아, 굉장히 좋죠. 저도 진짜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게 폐교를 하나 잡아서 좋다. 네, 폐교를 그런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폐교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운동하는 네. 걸로만 해가지고 이제 뭐 웨이트장 만들고 네. 좀 정신 문화적인 것까지 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어학 공부 좀 하고 이런 시설. 그러니까 병원을 끝나고 오게 되면 꼭 같이 오게 되면 사회에 바로 나갈 수 있는 네. 시스템도 고민해봤는데 그런 거를 하나 캠프식으로 만들고 그렇죠. 여러 개 재활병원들 전국 네. 재활병원들이 딱 와가지고 그렇죠. 한 일주일 동안
그런 훈련, 사회 활동 아니 이런 그냥 것들 운동을 하고. 하면서 교수님께서 이제 교수님 같은 분들이 재능급여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왜 진료는 한번 봐주시는 거죠 와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습관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병원은 안 가지만 그래도 이제 시체 활동을 하다 보면 넘어지고 이럴 거 있을 거라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뭐 교수님께서 좋은 농장을 폐교에다 만드셔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낙엽실 끝나고 나면 이제 갑자기 보내주고. 좋은 운동장 폐교 하는데 폐업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척수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척수장애인이 척수에 손상을 입는 순간 그들의 기능은 죄송하지만 70, 80 먹은 노인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하지에 있는 근소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용이 약하게 되고. 근데 저는 어쨌든 체육인으로서는 장애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잔존 기능에서 기능량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손상 마비 같은 부위에서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잔존 기능, 없어진 기능 말고 잔존 기능을 크게 살려가지고 최대화하는 운동을 거. 하고 네.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 안 움직이는 부분은 유연성, 스트레칭 같은 유지하고 걸 있어야 되는 해가지고 거죠. 부축이 안 오게 하는 게 건강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네. 또 우리 국내 최고의 척수 재활 전문의 선생님께서는 가장 척수 장애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국내 최고는 아니지만 국내 최고입니다. 이용로 박사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우리가 척수 손상이 됐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시기는 한 6개월에서 길게 보면 1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적극적인 재활을 그렇죠. 통해서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활 또는 운동을 통해서 잔존 기능을 극대화 하면서 척순상 환자가 급성기 합병증뿐만 아니라 만성기 합병증, 예를 들면 통증이나 구축, 경직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관절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척순상 환자들은 이제 신체적인 특성이 너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 몸을 자기가 제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를 과신해서 나중에 이제 몇 년 후에 됐을 때 의도치 않은 내과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기 때문에요.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 빠졌는데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알았는데, 적어도 1년에 2번만 병원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는 그렇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특히 비뇨기계 쪽에 신장, 그렇죠. 네. 신장 방광 쪽은 계속 체크를 하는 게 좋죠. 네. 저는 두 분 말씀하신 거에 하나 더 더하면은 식사도 좀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식사까지 조절하고 그다음에 신체 활동 적절하게 하면은 건강 유지하는 뭐 그거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은 마찬가지잖아요. 네. 로라는 또 척수 장애인 네. 남자친구를 뒀던 로라는 보면서 척수 장애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하다. 본인 스스로가 규칙적인 생활이나 루틴을 규칙적인 정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요. 본인 몸을 먼저 잘 관리를 해야지 다른 사람을 만날 여유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여자를 만나게 되면 자기 몸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건 사실 맞네요. 네.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다른 비장애인 여자분들이 척수장애인을 만나는 데에 있어서 고민이 된다면 저는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궁금하다. 한마디. 앉아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많은 것 뿐이지, 밥도 먹고 공부하고 카페 가서 얘기하고 하는 거 다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나는 데는. 브라보. 자, 이제 끝났거든요. 왜 헤어졌어요? 진짜 끝났어. 여자가 너무 많아요.